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쟁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큰 성공을 하려면 오히려 최고의 경쟁자를 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경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부터 갖추시는 게 필수예요. 경쟁을 뜻하는 단어를 보면 컴피티션이죠. 이것은 라틴어 페토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페토는 나가서 찾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컴피티션에서 com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함께 도와서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찾아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경쟁자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나도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겠다,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결혼을 한 김연아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아사다마오 선수랑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들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아사다마오를 만나면서 높은 점수 차이로 시합에서 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는 마오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왜 하필 저 애가 나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마오를 원망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만 보면 이제 경쟁자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았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아사다 마오는 어린 나이에 트리플 악셀을 익히게 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연아 선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더블 악셀을 선택하면서 대신 표정과 연기로서 예술적인 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승부를 봅니다. 덕분에 김연아 선수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피겨를 선보일 수 있었고, 다시 아사다마오를 이기면서 계속 승승장구했죠. 김연아 선수는 어찌 보면 아사다마오 덕분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모습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아사다마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다마오가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답니다. 저는 언론에서 질문을 받을 때 늘 자신만 이기면 된다 라는 답을 했지만, 실은 김연아를 이기는 것이 목표일 때가 더 많았다. 결국 김연아가 없었다면 오랜 시간 이런 열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한테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 이케아가 처음 진출한다고 했을 때 영세한 가구 기업인들이 모두 다 도산할 거다, 이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뛰어난 이케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영세한 가구 기업들도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인 품질 개선, 가격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시장에서도 있었죠. 토스나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기존에 있던 다른 은행들도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서비스 개선하면서 마찬가지로 더 경쟁자 덕분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다면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겠죠. 경쟁자를 보면서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면 그 경쟁자의 좋은 점들은 흡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강점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쟁자를 소중한 친구나 다름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